지금 좋은 소식을 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집중하려고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이제 120명 공간에 지금 한 200명 좀 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는 70명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찼답니다. 그 밑에는 30명 공간, 50명 공간 있는데 그것도 빌렸어요. 그것도 빌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자리가 모자라면 그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또 갈망하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꺼내자 말자 하고 별별 소리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누가 이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착한 마음에 어제 저녁에 국힘당 당원 의원들을 향해서 다 나와라, 대통령께서 다 나와라, 제 글에 썼어요. 글에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일이 계수한 거 아니니까 30명 더 넘을 수 있어요. 40명이라고 하도 어쨌거나 30이든 40이든 이거 놀라운 별 아닙니까? 이거 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저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고 강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자기는 뭐 안 하겠다, 경찰에 이거 맡겨버렸죠? 이거 우리가 싸워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은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틈틈이 중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올려 보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지난 무한 제주 항공 사고로 인해 연기되었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사와 2부 본격적인 토론회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1부 진행을 맡은 오경영입니다. 네, 이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면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과 인생을 건 투쟁으로 오늘에 이르게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시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 대표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호를 받을 분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안공항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법천지,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표를 도둑질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우리나라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10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은 그러나 법정 제소일로부터 180일의 처리 기한을 이미 넘겨버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거의 깔아뭉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법원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바로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선관위도 모두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의 본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슬금슬금 차고 넘어와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검경도 부정선거 수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를 밝히면 국민들도 계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얘기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국회 재의결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로 명이 간당간당한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이끌어내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한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그런 국민의 그 무서운 여론 때문에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엉터리 답변문을 낸 선관위원회의 거짓말을 부정선거를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조목조목 다 깨부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설 전문가들은 수년째 부정선거를 파고들어서 증거를 찾으면서 싸워온 이런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신데 또 전략적으로 함께한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큰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짧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서 곧바로 2부 진행을 맡은 우리 위금숙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이끌 우리 위금숙 박사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금숙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시간 30분, 5시에는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들에게 굉장히 프레스를 줘서 3, 4분, 길어야 5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은 크게 4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연을 합니다. 저희가 가짜투표지, 그 다음에 CCTV 조작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그리고 선관위 발표했던 내용들, 보도자료 이런 거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앞에 9명이 앉아서 해주실 거고요.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시연이 끝나면 이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요 가까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시게 이렇게 저처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집을 했던 질의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플로어에서 이렇게 할까요? 네.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종이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그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스텝이 수거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따라서 답변도 그 질의에 해당하는 발표자를 제가 지명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9분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맺은 말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약간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이 연기됐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 병원 때문에 아니 해외 여행 때문에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답변 자료를 주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번에는 못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사전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훑어서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걸 알아들으셔야지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대목을 얘기하고 있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투표지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투표지. 예, QR코드가 있는 투표지. 이거는 사전 투표지고요. 당일 투표지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진 도장은 인쇄를 합니다. 직접 찍지 않습니다. 요거는 직접 찍습니다. 당일 투표는요. 다음에 사전 투표는 이렇게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롤 프린터로. 예. 당일 투표는 인쇄해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 받는 거랑 똑같아요. 위하고 아래만 잘립니다. 옆에는 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롤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도 같이 줍니다. 예.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받고요. 관내 투표인 경우에 예를 서울 사람이 뭐 경기도에서 투표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는 이 봉투에다가 넣고 여기 우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투표한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과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에 따로따로 보관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 투표고 헝겊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CCTV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는 관내 투표지로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4번, 5번씩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내 사전 투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내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곳, 관내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옆에는 하도 이 안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높이 걸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안 보이게끔 높이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CCTV 조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지가 있고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표소로 옵니다. 이게 개표장입니다. 그래서 개표장에 보면 개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표장이 뭐 많게는 10개, 20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참여하는 개표 참관인은 8명, 최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라인은 아예 참관을 못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은 투표지를 다 모아서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검표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그 은행의 개수기로 숫자를 셉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 속도는 분당 300명, 300매가 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개표장에서 나오는 그런 투표지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빳빳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쉬운데 그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는 옆에 이제 조슈아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저는 옆에서 조슈아님이 시연할 때 옆에서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는 이런 데의 전문가가 아니고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진행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중소기업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변호사님, 교수님, 또 지점장님 뭐 등등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이 조슈아 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실현을 해보신 거죠. 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내용이 빳빳하게 있는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장씩 놓는데 어떻게 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건 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연할 때에도 지금은 조슈아 님이 시연하지만 저희가 며칠 동안에 인쇄 30년 이상 그 인쇄 전문가가 같이 해서 요거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거 한 후에 굉장히 뭐 4번이나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그 가족들의 위협도 받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저희가 대신 이거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 그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죠. 다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막 나온 거죠. 빳빳한. 그렇죠. 접은 적이 없고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었던 변호사님은 벽돌 같은 투표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면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표장에 나가면 투표함을 이렇게 쏟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접어져 있고 또 어떤 접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투표함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투표함이 10kg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빳빳하게 넣어도 위에 있는 게 다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들후들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표지들이 우리는 인쇄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같은 거를 복사를 어떻게 하냐? 사전 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슈아 님이 직접적으로 인쇄업자한테 이런 것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장이 다 달라요. 투표관 도장이 다 다르고 투표한 위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인쇄를 의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너무나 쉽게 해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쇄되면 그 다음에 인쇄된 걸 재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걸 인쇄하지 않으면 롤 프린터로 계속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하려면 인쇄해서 재단을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붙어있는 투표지. 이것이 개표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투표지들이 그렇게 위에 붙어 있을까? 마치 영수증을 떼는 투표지처럼 왜 붙어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은 인쇄소에서 이게 지금 출력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인쇄를 하면 이렇게 크게 인쇄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르면 밀리니까 밀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풀을 바릅니다. 이것이 덴놀이 풀, 뭐 NCR 접착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착제로 출력한 인쇄물의 옆면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메모지 많이 보셨죠?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서 이제 재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씩 뜯도록. 요렇게 해서 지금
개표소에서 이런 걸 뜯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한 표씩만 줬는데 한 표를 안 주고 이렇게 뜯으면서 입력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붙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옆에 재단기까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재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를 했을 때 요것을 이제 4개가 인쇄가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예. 이렇게 인쇄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재단이 되죠. 네. 예. 이렇게 4개를 한 대 재단하고 또 반을 재단하면 총 4개의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단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가 나오느냐?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단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칼날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뎌져요, 얘가.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그 무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은 이게 잘 잘라진 건데요. 저렇게 무뎌진 투표지 재단기로 재단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무뎌진 칼날로 자르면 싹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하게 되면 저런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도 저런 찌꺼기 있는 투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변명하기로는 이거는 관내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찢다가 칼날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래서 재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찢어야지만 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찢어야지만 남은 것이 정규 사이즈가 되고 또 이게 눌리다 보면 재단목이라고 있거든요. 재단을 하게끔 꼭 눌려지는 이런 부분에 꼭 눌려야지만 그 다음에 잘라지는데 이 재단목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인쇄해서 재단한 거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투표지 사이즈도 적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기자님들 앞에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뒤에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다음에는 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재단기 칼날에 이러한 접착제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 접착제가 있어서 눌리면 그 다음 요 옆에 물려 있는 이 접착제가 칼날에 묻어 있는 거죠, 접착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눌리게 되면 투표지들이 붙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죠. 예. 잘랐어요, 위에. 잠깐만요, 제가 보낼게요. 접착제가 이걸 자를 때 접착제가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접착제가 노란색도 있고 저기 잠깐만 저거 좀 예, 이런 노란색 접착제도 있고요. 이런 하얀색 접착제도 있는데 이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절단하면 다 어긋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접착제를 꼭 발라야 된다. 인쇄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접착제가 눌어붙는데 이것을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벤졸이라는 약품으로 청소를 하지만 저 끈적이는 게 꾸준히 남는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접착제가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좀 들어와 주세요. 자, 이게 그냥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정전기가 아니라 접착제 남은 거. 예, 한번 보시죠. 예, 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 저기 하시는 분들은, 재단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 보면서 아유 저거는 풀 묻었네, 접착제 묻었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붙은 투표지. 예, 그러니까 붙은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1인 1표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어디선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재단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계엄을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자, 그래서 예.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줄이 가 있는 거. 옆에도 줄이 가 있고 옆에도 줄이 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복사할 때 드럼이 잘못되면 계속 같은 데 복사되잖아요. 이런 현상.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요 프린터도 직접 저희가 사서 드럼에 보면 드럼 안에 인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날파리들이 딱 붙으면 드럼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는 경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그 프린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인쇄 드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럼이 있을 때 여기에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이 있으면 요 줄이 가면 계속 이러한 프린터로 프린트할 때는 계속 똑같은 이런 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줄이 나오는데, 이러한 줄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투표지 있으면 그 투표 관리관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답니다. 이런 거 완전히 반품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예,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재검표 현장. 대법원 재검표 현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갈아쳤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앱손 그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인쇄소에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온다고 하고요.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은 줄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동 원리가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소에서 그 인쇄되는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인쇄소에서는 그 롤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파리가 2마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인쇄로 가짜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예,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진짜 사람들이 접어서 넣은 투표지거든요. 오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이걸 한번 2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아예 빳빳한 접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왼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어서 넣도록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씩 이렇게 예 이쪽으로 예 보여주시죠. 예 옆으로도 주셔도 되겠다. 예 옆으로 보시면 완전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책 사면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여러 번 보면은 이렇게 책이 부풀어지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저기 조금 있다가 2번 정도 요렇게 질문지를 쓰실 때 반을 접어서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질문지에다가 소속하고 이름 쓰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는 것은 저희가 이번 부정선거 빼박 증거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다음에는 저희 또 투표지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투표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우리 투표지가 이제 쌓여져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투표지 사이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아크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표의 양을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지를 넣을 때 나는 투표지를 접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옮기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따가 옮길게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난 이렇게 동글게 말았기 때문에 안 접힐 거야, 안 구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표지가 들어가면요, 요 모양이 됩니다. 이게 엉망이 되는데 무게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건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거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무거워가지고. 이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동글게 말았으니까 안 구겨져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본드 묻은 투표지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드 묻은 투표지가 대법원 재검표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CCTV에 대해서 저희는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게 투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조작합니다. 안 보이죠? 시계는 보세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시계는 돌아가게 하고 시계에 있는 부분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안 보이죠? 너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두는지 그리고 CCTV는 어디 보여줍니까? 시군구 선관위에서 CCTV 안 보여줍니다. 서울 시도 선관위에서 보여주고 이게 죽중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도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키보드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조작 방법도 많고 하루 촬영하고 그 다음날은 계속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대로 100%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초까지 다르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봉인지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이 봉인지를 뜯었을 때 그 하얗게 오픈 보이드라는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조작을 끄셔야지 보이시. 예. 저기 보이면 이렇게 봉인지가 예, 너무 깜깜하죠. 이렇게 보이죠. 오픈 보이드에서 이거 뜯으면 이거 뜯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한 게 봉인지예요. 그런데 그 봉인지도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거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뜯냐면 여기다 붙이고 예,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쏘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쓰면 따뜻하게 쏘면 예, 그런 부분이 띄어지더라도 이렇게 오픈 보이드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예. 저희가 이제 봉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띄었을 때 그 투표함에 자국이 나야죠. 예. 그러면 봉인지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나야 되는데 4.15 때는 저게 자국이 안 났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떼었을 때 아예 투표함에 봉인지 뗀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여기에 대해서 악유를 하니까 요번에 2024년 총선 때에는 이제 봉인지가 뜯으면 자국이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봉인지 띄었다가 붙였던 그런 저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는데, 예, 어우 저거 무거워서 이제 투표하면 이 정도는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투표지가 눌리겠습니까? 불을 끌 수가. 휴대폰 내려달라고요? 앞야별 휴대폰 좀 내려달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봉인지 이거 하면 네. 맨 앞열 여기. 요거 좀 줄여달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띄면은 저렇게 오픈 보이드가 남는데 저기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띄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종이 있잖아요. 한지 그거 딱 붙이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거는 뜯으면 아예 한지가 찢기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뭐 특수봉인지라고 하는 사기봉인지 같은 거 해놓으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가 저렇게 한번 보시죠. 예.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놀랍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여기 발표자님들은 이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있잖아요. 아이고, 내 건가? 제 거를 저기 제 모니터 연결. 네. 아, 위치 가운데. 자, 지금 끄면은 안 되죠. 좀 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세션은 예, 됐고요. 좋습니다. 리모컨. 자, 이제는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를 정말 무제한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 장소적인 면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그 일주일 연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2시간 반 동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그 발표자님들에게 그 사전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거 이런 거 질의를 드리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켜시고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는 그럼 화면이 잘 보이는 걸로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발표하는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는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근거 없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그 개표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 개표 상황표 이런 걸 다 수집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뭐 부정선거 이런 증상들이 투개표 사무원들의 실수, 뭐 장비의 사소한 오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축소시키는데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런 전국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6건, 선관위가 얘기하는 건 대법원 판결 126건 소송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님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정했는지, 절차나 판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표용지에 빳빳한 투표용지에 이제 그 분개를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투표용지에 그램 수수 재봤거든요. 우리는 100g을 썼는데 양산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는 투표지는 150g. 이러한 투표지가 나왔고 두꺼운 거죠, 무거운 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에 지금 선관위가 대답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건 다시 제가 영상을 안 틀어드리겠습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재질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접힌 자국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이거는 선거 결과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생긴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한번 접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주름이나 이 투표지는 절대 한번 접은 거는 펴도 다시 원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계속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황 대표님께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선관위 그 종이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관위 오신 분 계세요? 혹시 투표용지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시지 않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살짝 그걸 바꿨어요. 이제 홍보 영상에서 형상 기억 종이 홍보 영상 내렸다. 이렇게 오해 일으켜서 내렸다. 부정선거 절대 없다.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재검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표소에 개표소에서 이거 보세요. 이런 그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벽돌 같은 투표지들이 그냥 왕창왕창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가 재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해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선관위 해명이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각각 타임을 해놨고 그 시간이 되면 한번 배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나라를 지켰던 고생하신 분들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세대들이 동참을 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구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원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왜
0.73% 25만 표밖에 못 이겼는지 모르겠다. 보통 한 10에서 15% 이상은 이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그 다른 사람한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3구 대선에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 계시는 부방대 분들과 애국 시민들 노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곳곳에 이런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롤 용지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강릉에도 있었고요. 송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는 이렇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관리 규칙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흰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투표, 그 색깔이 다른 거는 다 가짜예요. 근데 그 당시 윤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안철수가 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표가 종이가 모자랐던 겁니다. 종이가 모자랐더니 이 미색 종이들을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삼립방박스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빳빳한 투표지들이 이 개항을입니다. 개항을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6.1 지방선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고요. 이게 사전투표라는 걸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사전투표는 이런 롤 용지에서 나옵니다. 롤 용지. 롤 용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기능은요. 원상회복은 이렇게 곡선형을 띄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들은 원상태로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상태는 원칙적으로 이런 롤 용지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검표인 부산사에서 발견된 건데 하도 그 빳빳한 투표지를 지적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여기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접혔던 투표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오산시에는 다 빳빳한데 가운데만 조금씩 접혀져 나오는 거예요. 재검표장에 갈 때마다 참 새로운 신기원의 투표지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영등포을 남부지법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하러 갔을 때는요. 투표함 보관하는 그 봉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뜯어져 가지고 새로운 봉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웨더 카르텔 일부에 나왔지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어야 되고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들도 투표함도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는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함 8개를 보존했는데 하나 또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는 법관이 왕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대법원에서 민유수기가 대법관인데 그 소송 대리인이 막 뭐라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투표함 안 까겠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도망천 이른바 빤스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많은 증거 보존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투표소, 개표소에서 벌어진 사례, 직접 참관인으로 참석하시면서 벌어진 사례에 대해서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방대 국투본에서는 박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실사례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대명구동 가짜 위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 남구 대명 구동에 제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아침 5시에 사전투표지 발급기 노트북 딱 보니까 참관인 서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없느냐 항의를 했더니, 그리고 봉인지 뗐는데 여기도 역시 서명은 없죠. 근데 봉인지 역시 이렇게 흔적 안 남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선거 공보물을 이렇게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다 보냈어요. 그 내용이 사전투표하는 전날 모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 테스트를 할 때는 투표지 발급이 잘 되나 노트북 프린터기에 참관인 서명해서 다 끝나면 붙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는 그 기계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이 사전투표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참관인 오라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참관인이 못 갔던 겁니다. 그래 나는 책임이 없다면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얼른 사진 찍었어요. 자, 여기 시사점은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모의 시험할 때 참관인을 못 오게끔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쇼킹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 남구 선관위 뿐이었을까요? 딴 데도 많았습니다. 자, 제가 사전투표 1일차 이번 4.10 선거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구동 갔습니다. 거기서 8시 10분까지 관내 사전투표함에 하나 툭 집어넣으면 발을정 하나 이렇게 8시 10분에 체크를 하니까 95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 선관위 통합시스템 단말에 인원수 보입니다. 사진 못 찍겠어요. 근데 사전투표 관리관 그럼 같이 가서 봅시다. 137명인 거예요. 잠깐만요. 137명인 거예요. 제가 얼른 이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적어서 박지원 변호사님께 탁 보냈어요. 박 변호사님 페이스북 올리고 행안부 장관님께 즉시 보고하고 KBS 기자 현장에 나왔어요. 거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근데 KBS 기자 결국은 방송은 안 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서 이의 제기서를 접수했습니다. 안 받아줍디다. 그래도 계속 접수해가 끈질기게 제가 접수 요구를 했어요. 투표록 적은 거 사진 못 찍게 합디다. 자, 그런데 아침에 모의 테스트 아침에 5시에 일찍 가서 아까 제가 전부 다 점검하고 사진 찍을 때 투표지 발급기가 작동이 잘 안 됐어요. 3분 4분 부팅하고 뭘 새로 켜.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전투표 그 직원들의 얼굴이 찍혔다고 영상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일이고 참관인. 그래서 제가 못 지운다 하니까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서를 딱 만들어서 저보고 서약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었냐 하면 선관위원장 제이뭐뭐라고 명찰을 딱 단 남자분이 저한테 이걸 강요하는 걸 엄청 심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사진을 못 찍혀서 음성폰을 몇 개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민간인 같았어요. 이거 수사해봐야 됩니다. 협박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작성 안 했습니다. 서명 안 했습니다. 자, 근데 4월 10일 날 개표장 출발하기 전에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파쇄한 듯한 봉투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자가 발견을 했어요. 남구 선관위 앞에서. 그래서 그 봉투를 닫고 우리도 어수선하고 여기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이걸 그 사이에 대구 남구 선관위 공무원이 이 봉투를 낚아채가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 얘기를 저는 제가 현장에서 보진 않았고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길이가 다른 위조 투표지 나온 아까 대구 남구 대명 구동이죠. 제가 여기서 사전 투표 참관을 했던 제잖아요. 근데 개표 참관인으로 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게 나와서 사고가 생기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게 사전투표용지 롤지니까 이걸 2711장을 전부 수작업으로 헤아리자고 요청을 했어요. 수작업 헤아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봉독동입니다만은 이거 접힌 흔적 있어 보입니까? 벽돌책 비슷하죠? 여기도 이게 실제로 2711장을 헤아릴 때 일부 사진입니다. 요게 이것도 롤지 안 같아 보이죠? 근데 2711장을 한 장씩 하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선관위원장님 너무 쥐라고 힘드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빨리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렸어요. 저는 돈을 평생 만진 사람입니다. 돈의 두께, 질감을 너무 잘 알아요. 딱 만지는 순간 너무 두꺼웠어요. 안 넘어가요, 이게 두꺼워서. 그래서 선관위원장님께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박 변호사님, 윤 변호사님 다 개표 참관이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바로 대구 도태우 후보가 출마한 후보 그 지역구입니다. 도태우 후보 국힘당 추천 줬다가 뺐다가 두 번 취소시켰죠. 도태우가 국회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재검표를 하는데 종이가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선관위원장께 건의를 했죠. 아까 그 양산울처럼 이렇게 두께가 다르니까 여기도 무게를 달아봅시다. 그 선관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무게를 못 달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나중이라도 저는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서 제가 여기 개표 진행표를 다 찍은 거예요. 이거는 관외입니다. 근데 투표함에 2000장, 1999장, 2000장 키로젠더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맞춰 넣어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무효 투표수도 94, 94, 92, 80이 비슷해요. 근데 우편 투표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한 장이에요. 3투표함이에요. 요 저 노란 동그라미 확대한 게 이거예요. 자, 투표지 분류기에서 딱 했을 때 1991장이라고 적혀 있죠? 요걸 옆에 심사 개수부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9장 놀아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발견 못했어요. 저는 사진 찍은 걸 나중에 계속 분석하다 보면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현장에서 봐도 못 찾는데 나중에 분석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면 모니터에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바로 스캔되는 거예요. 스캔되면 여기 바코드하고 누구 찍었는지 이게 스캔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지가 보관이 되죠. 이걸 나중에 조합하면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제가 누구 찍은지 다 알아요. 그걸 여기 와 계시는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께서 끈질기게 취재해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개인정보, 비밀투표 침해,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영등포구 올 재검표 대법원에서 했죠. 관내 사전 선거인 명부는 대통령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서 134세, 131세 이런 사람이 투표했다고 선관에서 이 명단을 대법원 재판할 때 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냥 사진만 보시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자,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할 때 이렇게 적어서 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번 4.10 투표는 사전투표가 바코드였죠? 근데 QR코드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 포항 북구입니다. 포항 북구에서 QR코드. 여기서 시사점. 자, 4년 전에 가짜 투표지를 만든 곳이 이번에 가짜 투표지 만든 곳하고 동일 장소가 아닐까? 저는 너무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특히나 북구 이게 우창동 찍혀 있어요. 근데 이 투표함은 북구 장량동 사전투표하면서 나왔다는 거. 장량동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언론 보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스카이데일리, 안동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 와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경북일보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3구 대선 때 포항 남구 선관위에서도 사전투표지와 문서 등을 파쇄한 봉지를 발견했어요.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헤아리니까 서명한 봉기인지 파쇄한 걸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구 대선 때 포항 북구 장량동 주민센터가 거기 2층인데 대회의실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있는데 이 안에 파티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뒷화면 먼저 보일게요. 그때 확진자 투표하고 막 이랬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개수기 눌러서 첫날 6,728명이 했어요. 근데 투표 참관인한테 발을 정자를 꺼달라고 부탁을 제가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기록지를 뺏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낚아채가지고 우리 부방대에 변호사님들 많이 계세요. 당일날 고소를 했습니다. 당일 밤에 야간에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둘째 날 아침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6,728
8명이 어제 투표했는데 사전투표 관리관이 하는 말이 어제 투표한 사람이 9천 몇백 명 왔더라. 이렇게 큰 소리를 복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또 그 안에 이름 말았어. 근데 이 사전투표장 안에 파티션이 있었는데 저 안에 시간만 나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저도 봤고,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 투표 관리를 도와주고 질서 유지하는 분이 보셔서 거기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자 이렇게 탁 밑으로 숨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히는 저는 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게 있어 보이고 여대생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이거는 저는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포항 북구 장량도에서는 추가로 투입하는 걸 못하게 끝까지 저희들이 막고 문 닫고 마감하고 뭐 어쩌고 밤 10시 가까이 돼가 여기는 마감했는데 못 넣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항 북구, 포항 남구, 경상북도의 8개 선거구는 사전투표 조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제야 전문가가 밝혀낸 자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경험으로 느낀 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일만 5년간을 해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넣게 막아서 이쪽에 못 넣으니까 딴 데도 같이 어그러졌나? 팔로우드 파티가 16개 선거구당 F자 하나씩이잖아요. 여기는 8개 선거구당 뭔가 수식이 있었나? 뭐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Stop the Steal. 우리는 더 이상 표를 뺏겨서도 안 되고 훔치는 걸 그냥 내둬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5분 내에 하라고 하는 게 정말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진수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부방대 정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근거는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 100% 그 자료를 활용했고요. 이 근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그랬다. 그전에는 아주 제대로 된 선거를 했는데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봉인지가 훼손이 됐는데 오현석이라는 우리 참관인이 계시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깨끗하게 이렇게 간인을 써서 해놨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제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게 제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요거는 양식은 선관이 있는 양식입니다. 요 양식을 작성해서 이 제기서를 하라고 해놨는데 이 중구에 있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걸 보더만 아주 비웃음 여자분인데 아주 비웃음을 싹 웃으면서 이렇게 탁 지나치더라고. 그래서 너가 아무리 해봐도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지 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 들어서 정말 현장에서 난감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여기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인데 요거는 2016년도 종로구 2020년 16대 대선의 종로구에서인데 이 데이터가 똑같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이걸 왜 했냐면
되겠어요. 예, 됐어요. 그 16대에서 종로구가 그 16대 이전의 모든 선거는 대한민국 전 지역 토탈 3,500만 표가 다 동일합니다. 한 표도 안 틀려요. 16대 뭐 15대 14대 이전에 그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선거는 단 한 표가 안 틀려요. 전 지역구 다. 뭐 제주도부터 전라도부터 다 한 표도 안 틀리는데 17대부터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21대, 22대는 어마어마한 양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틀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추정인데 이 틀리는 양은 전산 조작을 해서 수작업을 다 못 집어넣어서 다 못 맞춰서 맞추기 힘들거든요. 사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래 투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췄기 때문에 아닌데 여기에 단 뭐 한두 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대구 선관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선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니까 그 대구 선관위 선거 하시는 분이 뭐 그거는 그 유권자가 찢어버렸다. 그냥 호주머니 넣고 집에 갔다.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된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의미는 더 집어넣었든지 더 뺐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이제 선관위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런 그런 형태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2000년 이전의 모든 선거는 투표할 때의 선거인 수, 개표할 때 선거인 수 이게 동일하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 투표수, 개표할 때 투표수가 다 동일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선거로 보고 모든 선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16대 총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투표지고 17대부터 이제 전자개표기가 도입됩니다. 17대 되면 이때는 선거인 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개표기가 잘못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19대 총선 계속 19대 총선에 보면은 19대 총선부터는 아예 다 틀려요. 선거할 때 선거인 수하고 이제 선거인 수하고 투표할 때 투표 수가 그러니까 자재가 들어가면 입출구가 우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가. 근데 표가 이제 입출구가 틀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제조공장에서도 오래 근무했으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중요한 유권자의 표가 이제 왜곡되고 21대, 22대는 아주 많은 양이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작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전국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사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오늘은 요 발표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수 위원장님. 예, 다음은 대법원 절차와 판결이 공정했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권호영 변호사님이 하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있으시답니다. 2022년 6일 지선에서 강북구청장 선거 재판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고, 근데 저희 리허설 할 때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권혜영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재검표, 대법원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본 이 화면입니다. 박스마다 다 빳빳한 투표지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빳빳한 한 번도 접지 않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옆에 이렇게 줄 나오는 거 보시죠? 예, 이런 거 이제 드럼에 이상이 있어갖고 복사한 것 같은 이런 투표지, 이렇게 줄간 투표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가 다 그랬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어요. 누구 투표관리관 도장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뭉터기로 다 저기 50% 이상, 1000장이 넘게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이 앞에 이 투표함이 인천 연수구 의뢰 투표함의 그 사이즈거든요. 이 반이 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이 투표용지, 이것도 유효로 처리했어요. 오산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투표록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거든요. 사유가 없는데도 그냥 유효 처리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편람을 바꿔요. 이런 거 있어도 투표 지수하고 뭐 정황을 봐서 맞으면 그냥 정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예 법을 바꿔요. 선관위가 이상한 조직이죠. 다음에 대법원에 증거 보존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하면 증거 보존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영등포 을인데요. 보관 당시 2020년 5월 달에는 이렇게 종이로 봉인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1년 3개월 후에 가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옮겼죠? 이렇게 열린 자국이죠. 예, 이렇게 대법원의 증거 보존실도 저렇게 봉인 자체가 남부지검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증할 때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대로 이게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봐주세요. 전혀 믿을 수 없죠. 예, 대법원에 있는 다음에는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그 권혜영 변호사님이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던데요. 여러 가지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이상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빳빳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하려고 감정 그 대상 투표지들을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감정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이게 바뀌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2021년 6월 28일 날 여기에서 감정 대상 투표지들을 넣고 이거를 봉인을 하고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9월 1일 날 가봤더니 감정 대상 투표지라고 줬는데 여기 보니까 아예 봉인도 안 된 봉투에서 이걸 꺼내주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서 준비 서면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박준 변호사님도 있고 권혜영 변호사님도 있고 우리 윤영진 변호사님도 있고 한데 감정 대상물 보관된 투표지들 봉인과 관련해서 아니 대법원에 질의를 한 거예요. 21년 6월 28일 당시에는 이상한 투표지 인정이 돼서 보존된 투표지들을 이제 봉인을 했는데 9월 1일 날 봤더니 뭐 2개월 남짓이죠. 원고 대리인들에게 열람 복사를 위해서 제시했는데 봤더니 봉인이 해제됐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아예 준비 서면에서 질의를 한 거죠. 그래도 뭐 쌩간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배춧잎 투표지 요 당시에는 9월 1일 날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뭐 봉인해서 못 보여준다. 아니 6월 28일 날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도 찍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 찍고 나서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수천 장을 찍었대요. 근데 나중에 준 거는 300여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투표지는 30장 정도밖에 흐릿하게 나온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대법관이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배춧잎 투표지죠. 이렇게 투표용지 밑에 비례대표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이런 투표지가 주면 여기다 투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관리관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개표장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감정 대상을 했는데 이 봉투인데 이 봉투 보면은 전혀 봉인이 안 됐죠. 예,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의심이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재검표 첫 번에는 얘네들도 이제 5번, 6번에 이렇게 재검표를 했거든요. 선거구마다. 처음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아까 그 덴노리풀도 처음에는 노란 그러한 그 본드 자국이 나왔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전혀 노란 거 아니고 하얀 거 쓰고 접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반 좀 접고
뭐 너무 빳빳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둥글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증거를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여기 그 이주호 선생님하고 조슈아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는데 재검표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을 했다는 거죠. 100장 단위 묶음이 있어서. 그런데 투표지 분류할 때 옆에 있는 그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가 있을 때 그 모니터에 못 보게 너무 막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모니터에 보면 100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0장은 정상이고 오류 5장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5장을 봤더니 5장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두 개를 하나로 카운트하니까 100장이 아니라 95장 이런 게 수두룩 나왔다. 재검표장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가 나와서 분류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처음에는 감정 대상을 할 때도 동의를 하니까 몇 개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수천 장 아니면 수만 장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그냥 유효 처리하고 나중에는 이상했던 몇 개, 몇백 장만 무효다 해라고 해서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갖고 그냥 선거 무효 소송을 무효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더 자세한 부분은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혜입니다. 그 증거 보존을 할 때 사진을 아예 못 찍게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울 사진은 거의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각서를 썼거든요. 조재현이 대법관이라 부르고 싶도 싫은데 조재현 대법관이 사진 촬영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진 촬영만 하려고도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주현 너는 찍어도 되는데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각서를 강요를 해가지고 그토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술에서도 사진을 처음에 못 찍게 했다가 결국에 찍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는데 그 많은 촬영 사진 찍은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연술이 나왔을 때 그 어떤 투표지들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바꿔진 투표지들인데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예, 대법관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뭐 민뉴스 빵스런 내기도 하고 지연 혐의로 피소되기도 하고 민사 소송까지 제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그 선관위 직원들이 아까 붙어 있는 투표지를 막 재검표 때 뜯는 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오산시 그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에서 대노하셔가지고 뜯지 마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정도로 재검표장에서 그들이 했던 행각들은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노태악이 그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있는데 노태악, 오정화 이런 특별일부, 김선수, 오경미 이 뒤에 있는 4명이 요 뒤에 밀실 뒤에 숨어가지고 가져오면 유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전부 다 유효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 그 구멍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유효. 근데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록에 도장을 못 찍어서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유효. 파주을 같은 경우에는 투표록에 친히 20장을 도장을 안 찍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장에는 도장 안 찍은 투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춧잎하고 조금 전에 빨간 하살표 투표지는 투개표록에 전혀 없는데 새로운 게 나왔고요. 투표록에 20장을 못 찍었다라고 한 투표지들은 없어졌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있는.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투표함 보관 장소도 바뀌었죠. 바꿔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을 막 이런 걸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 들어가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한 게 선관위 PPT 한번 본 게 전부였고요. 김상환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딱 김상환이는 저녁 6시 되니까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증거 보존의 현상이다.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14일 검증한 결과 이렇게 냈는데 검증 가가지고 선관위 PPT 거짓말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젓이 하고요. 사실 이 투표록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지 같은 게 여러분들 이 빳빳한 투표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 수천 장이 수만 장이 되는 이 투표지 형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장, 두 장 이런 것도 그것도 바꿔진 의혹이 있는 투표지를 가지고 감정인이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더라. 이게 유효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있는 검증 사항과 같은 사실 조회 신청을 이번 2024년 선거 무효 소송에 이런 것들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소 선상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한 자 중 사전 투표한 사람 수와 관련된 작성 서류 및 중앙시도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 왜냐하면 선관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표 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한 우편 투표 관련 작성 서류 및 몇 개를 보냈다 이런 것들 소지하지 않습니다. 투표함에 우편 투표 넣는 방법 이것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표 마감 시 공개한 투표소와 투표한 개함 후 개표한 투표소에 따라 변경한 투표소 관련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다 없대요. 다 없대요. 그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인 명부는 있으니까 내놔라라고 얘기했더니 소지하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수 선거인의 개인정보. 제가 이거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 책이 이번 1월 20일 날 나올 겁니다. 도태우, 우리 윤용진, 현성남, 박주현 이렇게 4명이 저술한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 책이 그래서 어제 밤에 마지막까지 그거 작성을 한다고 좀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하면 되겠지. 소송에서 형사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달라고 했냐면은 막 이런 선거인수 투표수 이런 거 관련된 자료를 했는데 여기는 또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 줍니다. 안 줍니다. 또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을 끝내버려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조회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우편 투표 관련해 가지고 요것들 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2020년 10월 달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조회도 독촉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답변을 안 해줘가지고 이래 사실조회 독촉도 몇 차례는 해요. 몇 차례는 했는데 안 줍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를 받은 연수구에 이제 2,293통인데 실질적으로 그 투표수가 2만 5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고 260 몇 표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라고 했는데 아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래놓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 상임위원이나 이 선관위하고 이 법원이 유착관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냥 재판을 얼렁뚱땅 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이래놓고 선관위는 할 말이 없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걸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형상기억종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이 감정의 본결과 일부 접힌 자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저는 대법관이 정말 처음에는 이 재판 시작할 때 한 100일이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지는 영장 발부나 재판 진행상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 대법관부터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지금 미국 행정 제재 대상이에요. 지금 CIA 신고가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똑같은 현상으로 부정선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대법관들을 고발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혹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스탑 더 스틸 그거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똑바로 진행했다면 이런 무도한 정권처럼 진짜 반란군, 진짜 내란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심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